요즘 따라 자꾸 기운이 없고 계단 오를 때 무의식적으로 난간을 잡게 되시죠.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힘들다 하시면서 뭔가에 짚고 일어나시고요.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그냥 넘기셨다면 오늘 이 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 모든 증상들이 사실은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감소증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계란보다 단백질이 더 많은 놀라운 음식 5가지와 3달 만에 활력을 되찾는 비밀 식단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내과 진료를 해온 의사 이태우입니다. 올해 67세인 저도 지금 이 순간까지 현역으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나이에도 건강하게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그 비밀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해요.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8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시고 어떤 분은 60대부터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하세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기력이 없을까? 예전 같지 않네. 그런데 병원에 가면 나이에 비해 건강하세요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시죠. 사실 이 모든 증상들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것이 부족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계단 오를 때 무의식적으로 난간을 잡게 되고 마트에서 장 보다가 중간에 쉬고 싶어지고 예전엔 거뜬했던 김장이 이제 너무 힘들고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모든 증상들의 진짜 원인은 근육 감소증 때문일 수 있어요. 근육 감소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약해지는 질환이에요. 우리 몸의 근육량은 30세부터 매년 1%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이 속도가 더 빨라져서 매년 3%씩 줄어들어요. 10년이면 30%나 사라지는 거예요. 30%예요. 여러분이 30세 때 가졌던 근육의 30%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우시죠? 67세 현직 의사인 제가 매일 챙기는 계란보다 단백질이 더 많은 음식, 이걸 모르시면 매달 늘어가는 병원비는 물론이고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만 제대로 아시면 3달 만에 예전 같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노후 건강은 단백질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대부분의 분들이 단백질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아니, 의사 선생님, 저는 매일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계란 하나, 고기 한 점이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60 넘어서도 똑같이 먹으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단백질 흡수율이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60대는 20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똑같이 먹어도 몸에 들어가는 건 절반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2배로 먹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더 똑똑하게 먹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단백질이라고 믿고 먹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침에 계란 하나 드시고 오늘 단백질 챙겼다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계란 하나에 들어 있는 단백질이 얼마나 될까요? 고작 6g이에요. 우리 나이에 필요한 하루 단백질량이 50g에서 60g인데 계란 하나로는 10분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란을 10개씩 먹어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콜레스테롤도 걱정되고 무엇보다 우리 위장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똑똑한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고기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고기도 먹고 있는데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드시나요? 손바닥 크기 정도. 그것도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시나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고기가 잘 안 넘어가시죠?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매일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왜 이럴까? 옆집 할머니는 나보다 나이 많은데 왜 더 건강해 보이지? 병원에서는 별 이상 없다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병원에서 절대 먼저 말 안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같은 검사로는 근육 감소증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근육량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런 검사를 기본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력 없음, 허기짐, 밤에 쥐가 나는 것이 모두 근육 감소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는데도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는 말만 듣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악순환이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피로가 늘어나고 활동이 줄어들고 더 근육이 줄어들고 더 약해지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이 모든 건 예방할 수 있어요.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말이에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70대 박순덕 여성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무릎이 아파서 손주 돌보기가 힘드셨어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셨죠. 그런데 가장 속상했던 건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놀자고 할 때 할머니는 아파서 안 되라고 말해야 하는 거였대요. 그분이 식단을 바꾸신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한 달 후에는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2달 후에는 계단을 손잡이 없이도 오르셨어요. 3달 후에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술래잡기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등산을 다녀오겠다고 하시더군요. 70대의 등산이에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알려드릴 음식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여러분도 아시는 그 흔한 음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근육 감소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약해지는 질환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지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우리 몸의 근육량은 30세부터 매년 1%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겨우 1%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60세가 넘으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매년 3%씩 줄어들어요. 10년이면 30%나 사라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30세 때 가지고 있던 근육의 30%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쉽게 피곤해져요. 나는 젊을 때보다 적게 먹는데 왜 살이 찔까? 하는 궁금증이 바로 여기서 해결됩니다. 둘째, 균형 감각이 나빠져서 넘어지기 쉬워지고 한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넘어져서 골절이라도 되면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리죠. 셋째,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려져요. 요즘 감기가 떨어지지 않네 하시는 분들, 혹시 근육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악순환이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더 근육이 줄어들고 더 약해지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병원에서 절대 먼저 말 안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같은 검사로는 근육 감소증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근육량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런 검사를 기본으로 하지 않아요.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운이 없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밤에 쥐가 나요라고 호소해도 혈액 검사 결과만 보고 나이에 비해 건강하시네요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정작 근육 감소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는데도 말이죠.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아시겠죠? 아니, 의사 선생님, 저는 매일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계란 하나, 고기 한 점이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60 넘어서도 똑같이 먹으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단백질 흡수율이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60대는 20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똑같이 먹어도 몸에 들어가는 건 절반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2배로 먹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더 똑똑하게 먹어야요. 첫 번째, 위산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그냥 빠져나가고 근육으로 가지 못해요. 혹시 요즘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 예전엔 괜찮았는데 이제 기름진 음식이 안 맞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 흡수율 저하입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져요. 의학 용어로는 동화작용,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먹어도 근육이 안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단백질 20지만 섭취해도 근육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나이가 들면 같은 효과를 보려면 30지 이상 섭취해야 해요. 그래서 근육 감소증을 예방하려면 60세 이후에는 젊을 때보다 1.5배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세 번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아침 거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저녁에 몰아서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근육 합성의 효과가 거의 제로예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의 한계가 있거든요. 한 끼에 20지에서 30지 최대입니다. 그 이상 먹으면 그냥 배출되고 근육으로 가지 못해요. 특히 근육 감소증이 시작되면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고 식욕도 줄어들고 더 적게 먹게 되고 단백질 섭취는 더욱 부족해지고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단백질이라고 믿고 먹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침에 계란 하나 드시고 오늘 단백질 챙겼다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계란 하나에 들어 있는 단백질이 얼마나 될까요? 고작 6지예요. 우리 나이에 필요한 하루 단백질량이 50지에서 60지인데 계란 하나로는 10분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란을 10개씩 먹어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콜레스테롤도 걱정되고 무엇보다 우리 위장이 견딜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고기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고기도 먹고 있는데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드시나요? 손바닥 크기 정도. 그것도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시나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고기가 잘 안 넘어가시죠?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매일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왜 이럴까? 옆집 할머니는 나보다 나이 많은데 왜 더 건강해 보이지? 병원에서는 별 이상 없다는데.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2019년 대한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남성의 15.7%, 여성의 17.7%가 근육 감소증을 앓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받는 분은 10%도 안 된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가 단백질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75세가 넘으면 근육 손실 속도가 더욱 빨라져요. 그때 가서 이제 문제가 심각하네 하면 이미 늦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 75세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기존 식단을, 다른 그룹은 단백질을 강화한 식단을 12주간 섭취하게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백질을 강화한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2.3kg 늘어났고, 기존 식단 그룹은 오히려 0.8kg 줄어들었어요. 단 3개월 만에 3kg 이상의 차이가 난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른 단백질 섭취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계란 10개씩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고기도 씹기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계란보다 단백질이 훨씬 많으면서도 소화 흡수가 잘 되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 흔한 음식들로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5가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해시태그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음식을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모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음식들이지만 단백질 함량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첫 번째부터 충격적입니다. 황태 마이너스 계란 12개의 위력. 황태 백지에 75지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계란 12개 분량입니다. 혹시 황태국 끓이실 때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남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그 건더기에 보물이 들어있는데 말이에요. 황태는 명태를 겨울 찬바람에 말린 건데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되면서 동시에 소화 흡수율도 좋아져요.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황태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간 건강을 도와줘요. 혹시 술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신 적 있으시죠? 황태국이 숙취 해소에 좋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황태를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리세요. 그 다음에 적당히 찢어서 미역이나 콩나물과 함께 끓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황태를 불릴 때 쌀뜨물을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쌀뜨물이 황태의 비린내를 없애주고 단백질 성분을 더 잘 우러나게 해줘요. 그리고 불린 황태는 먹기 좋게 작은 크기로 찢어주세요. 너무 크면 씹기 힘드시거든요. 황태국을 끓일 때는 무나 감자를 함께 넣으면 더 맛있어요. 특히 무는 황태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고요. 국물이 우러나면 황태 건더기는 건져서 따로 놓고 필요에 따라 간을 맞추세요. 중요한 건 국물보다 건더기를 챙겨 드시는 거예요. 단백질은 건더기에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버리시는데 그러면 정작 중요한 영양소를 놓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나트륨 때문이에요. 국물을 너무 짜게 드시면 혈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주 3회에서 4회 정도가 적당해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고요. 두부 경제적인 단백질 보물창고. 두 번째는 더 놀라운데 이건 여러분 냉장고에 항상 있는 그것입니다. 두부 한 모에 약 20질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경제적인지 아세요? 한 달 먹어도 계란값보다 싸요. 냉장고에 항상 있는 그 두부가 이런 보물이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그냥 밑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두부를 고를 때도 팁이 있어요. 가능하면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포장을 뜯었을 때 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두부보다는 단단한 두부가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요. 포장지에 적힌 영양 성분표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부의 또 다른 장점은 뼈 건강이에요. 무릎 아픈 분들 특히 주목하세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갱년기 이후 뼈 건강에 도움이 돼요.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영양소죠. 그리고 두부는 이미 분해된 상태라서 소화 효소가 부족한 우리 나이에도 쉽게 소화돼요. 고기는 씹기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는데 두부는 부드러워서 이가 안 좋은 분들도 드시기 편해요. 아침, 점심, 저녁 다르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두부찜, 점심에는 두부조림, 저녁에는 된장국에 넣어서 드세요. 간식으로는 따뜻한 순두부도 좋고요. 주의하실 점은 순두부보다는 단단한 모두부가 단백질 함량이 더 높다는 거예요. 순두부는 100지당 5지 정도인데 단단한 두부는 15지 이상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부는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은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병아리콩 작지만 강한 완전 단백질 세 번째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찾는다는 그 작은 콩인데 병아리콩 이름만 들어도 귀엽죠? 그런데 효과는 무시무시해요. 삶은 병아리콩 100지에 약 20지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혹시 화장실 가기 힘드신 분들 계시죠? 2, 3일에 한 번 꼴로 가시는 분들 병아리콩이 이 문제도 해결해줘요. 평소 변비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병아리콩을 드시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해요. 매일 편안하게 화장실을 가게 되면서 속도 훨씬 시원해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아리콩은 일반 콩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완전 단백질에 가까워요. 특히 비타민 B9이 들어있는데 이게 단백질 대사를 도와서 흡수율을 높여줘요. 그런데 병아리콩에 또 다른 놀라운 점이 있어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식후에 졸음이 몰려오신 적 있으시죠? 특히 점심 드시고 나서 오후에 너무 피곤해지시는 분들, 이게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인데 병아리콩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요. 한번 준비하면 한 달 든든한 보관법 알려드릴게요. 1kg 정도 구입해서 반나절 정도 물에 불리세요. 그 다음에 압력솥에 삶으면 돼요. 삶은 후에는 한 컵씩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세요. 냉동 보관하면 3개월까지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믹서에 갈아서 죽으로 만들면 소화가 힘든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어요. 밥 지을 때 넣어도 되고 샐러드에 뿌려 먹어도 되고 콩자반처럼 만들어 반찬으로 먹어도 돼요. 특히 병아리 콩죽은 정말 고소하고 든든해요. 물이나 육수에 삶은 병아리 콩과 쌀을 함께 넣고 끓이면 되는데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위가 약한 분들에게도 부담이 없고요. 혹시 복부에 가스가 찰 수 있으니까 처음엔 하루 한 큰술 정도로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면 돼요. 충분히 불리고
오래 삶을수록 소화가 더 잘 돼요. 들깨 작은 씨앗 속 거대한 영양. 네 번째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건데 이게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을 거예요. 나물 무칠 때 넣는 그 들깨가 단백질 함량이 20%를 넘어요. 들깨 한 큰술에 약 3지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요. 혹시 콜레스테롤 걱정 많으시죠? 들깨가 바로 혈관 청소부예요. 들깨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서 EPA와 DHA로 바뀌면서 혈관 건강을 도와줘요. 그리고 깜빡깜빡하는 것도 도움된다고 하네요. 뇌 건강에도 좋다는 뜻이에요. 들깨국, 미역국, 나물 무침, 선식 등에 활용해보세요. 볶은 들깨를 가루로 만들어서 요리에 뿌려 먹으면 고소한 맛과 영양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특히 들깨가루를 나물에 묻히면 나물 특유의 비린 맛이 사라지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에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에 들깨가루 넣으면 손주들도 좋아해요. 하지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 좋아요. 들깨는 칼로리가 높아서 하루 한 스푼에서 두 스푼이 적당해요. 들깨 백지에는 550칼로리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들깨는 쉽게 상하니까 볶은 후 밀폐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한 달 이내에 드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들깨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들깨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혈압약이나 혈액, 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들깨는 신선할 때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볶은 들깨가 쓴맛이 난다면 산패된 것일 수 있으니까 드시지 마세요. 신선한 들깨는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나거든요. 들깨차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볶은 들깨 한 큰술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차로 마시면 고소한 맛도 즐기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특히 식후에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시금치 앤드 버섯 마이너스 의외의 저칼로리 단백질 마지막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건 정말 의외실 거예요. 시금치와 버섯이요 채소인데 단백질이 이렇게 많다고요? 시금치 3컵에 단백질이 2지, 버섯 백지에 3지 들어있어요. 그런데 칼로리는 어떨까요? 시금치 3컵은 20칼로리, 버섯 백지도 20칼로리밖에 안 돼요.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시금치에는 칼슘과 철분도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K, A, C, 그리고 엽산, 마그네슘 등 영양소가 정말 다양해요. 버섯은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죠. 단백질 함량이 달걀의 절반 정도지만 칼로리는 계란의 18밖에 안 돼요. 반찬으로 매일 먹는 그 의미가 이제 다르게 느껴지죠. 시금치나물, 버섯볶음 이런 게 다 단백질 보충이었던 거예요. 혹시 시금치 드실 때 떫은 맛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시금치의 떫은 맛은 수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대부분 제거돼요. 그리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고 무치면 떫은 맛이 더욱 줄어들어요. 시금치는 계절마다 맛이 달라요. 봄 시금치는 부드럽고 단맛이 나고 겨울 시금치는 잎이 두껍고 영양소가 더 풍부해요. 어떤 시금치든 드시면 좋지만 가능하면 제철 시금치를 드시는 게 맛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요. 버섯도 종류에 따라 영양소가 조금씩 달라요. 느타리 버섯은 단백질이 특히 많고 팽이 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표고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어떤 버섯이든 드시면 좋으니까 기호에 맞춰서 선택하세요. 버섯을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어두시되 비닐봉지보다는 종이, 봉투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습기가 차면 금방 상하거든요. 그리고 버섯은 씻지 말고 키친타월로 살짝 닦아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5가지를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알아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고민하고 계시죠?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 어떻게 챙겨 먹지?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다른 음식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건 없나? 지금부터 그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이제 5가지 놀라운 단백질 식품을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고민하고 계시죠?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 어떻게 챙겨 먹지?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다른 음식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건 없나? 지금부터 그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타이밍에 과학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세요. 한 끼에 20g에서 30g씩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특히 아침 식사에서의 단백질이 중요해요.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부터 먹지 하시는 분들, 이제부터라도 아침에 단백질 하나씩은 챙겨 드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량에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30g 이상은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배출돼요. 그래서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하루 3번 나누어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실제로 미국 텍사스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같아도 골고루 나누어 먹은 그룹이 한 끼에 몰아서 먹은 그룹보다 근육량 증가가 25%더 높았다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조합의 마법입니다. 이것들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배가 돼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달걀, 노른자,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 통밀 같은 것들이요. 이들이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 과정을 도와줘요. 건강한 지방도 중요해요.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은 단백질 소화를 돕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영양소가 잘 전달되도록 해줘요. 발효식품도 함께 드세요. 된장국, 김치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먹으면 장 건강과 단백질 흡수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황태국에 시금치를 넣거나 두부찜에 달걀을 함께 넣는 것이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이에요. 세 번째, 피해야 할 조합이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효과가 제로가 돼요. 커피나 녹차를 단백질 식사와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해요. 최소 1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계란 후라이 드시면서 커피를 함께 마시시는데 이건 정말 안 좋은 조합이에요. 계란의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알코올이에요. 술을 드시면 단백질 합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도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금주하시거나 정 필요하다면 단백질 식사와는 최소 서너 시간 간격을 두세요. 그리고 너무 짠 음식도 피하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단백질 대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나트륨이 너무 많으니까 자주 드시지 마세요. 네 번째, 4주 단계별 실행 계획.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실지 4주 계획을 세워드릴게요. 첫 주에는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황태국 끓여서 건더기까지 드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크게 늘어날 거예요. 미역이나 콩나물을 함께 넣으시고 무엇보다 건더기를 꼭 드세요.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 버리시면 정작 중요한 단백질을 놓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에는 여기에 이것 하나 더 추가하세요. 점심이나 저녁에 두부, 반찬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두부조림, 두부찜, 마파두부, 두부전 뭐든 좋아요. 하루에 두부 반, 모 정도만 드셔도
10지의 단백질을 추가로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주에는 병아리콩을 준비해서 밥에 넣거나 간식으로 드세요. 주말에 1kg 정도 삶아서 소분해 두시면 한 달은 쓸 수 있어요. 하루에 한 큰술씩만 드셔도 3-4지의 단백질을 추가로 얻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주에는 나물 무칠 때 들깨가루를 넣고 시금치나 버섯 반찬을 하나씩 추가하세요. 이렇게 되면 하루 60-70지 단백질을 골고루 드실 수 있게 돼요. 한 달 후에는 이 정도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기력도 생기고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활력이 넘칠 거예요. 다섯 번째 개인차 고려사항. 모든 분이 똑같을 순 없어요.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점차 늘려가시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병아리콩이나 두부 같은 저당지수 단백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세요. 황태는 나트륨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황태국간을 정말 싱겁게 하시거나 아예 황태는 빼고 두부와 병아리콩 위주로 가세요. 소화가 안 좋으신 분들은 두부나 달걀찜부터 시작하세요. 부드러운 단백질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른 것들을 추가하시면 돼요.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식단 제안해 드릴게요. 특별한 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해요. 아침에는 황태 미역국과 두부 조림, 그리고 병아리콩을 곁들여 드세요. 황태 미역국 한 그릇에서 약 15지, 두부 조림에서 10지, 병아리콩 한 큰술에서 3지 정도로 총 28지의 단백질을 드실 수 있어요. 점심으로는 들깨나물과 현미밥 된장국을 드세요. 들깨가루 2스푼에서 6지, 현미밥에서 5지, 된장국에서 3지 정도로 총 14지예요. 저녁에는 계란찜과 채소나물, 보리밥으로 마무리하세요. 계란찜 2개 분량에서 12지, 보리밥에서 4지, 나물류에서 2지 정도로 총 18지입니다. 간식으로는 병아리콩이나 두유를 챙기세요. 병아리콩 한 줌에서 8지, 두유 한 컵에서 7지 정도의 단백질을 추가로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총 60지에서 70지의 단백질을 골고루 드실 수 있어요. 이는 70대 성인에게 권장되는 단백질 섭취량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량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식단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한 재료를 사거나 복잡한 요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소에 드시던 음식들을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평소에 미역국 끓이실 때 황태만 추가하시면 되고 반찬으로 나물 하나 더 올리시고 두부 요리 하나만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단백질 섭취량이 2배 이상 늘어나요. 한 달 비용도 크게 늘지 않아요.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시금치, 버섯 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것들이잖아요. 오히려 외식이나 간식을 줄이게 되니까 전체 식비는 비슷하거나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단백질 섭취와 함께 적당한 운동도 병행하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하루 30분 정도 산책하시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만 하셔도 충분해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이 놀라운 변화 사례들을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사례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완전히 달라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아마 정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되실 거예요. 사례 1. 70대 박순덕 씨. 손주와 뛰어노는 할머니가 되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박순덕 씨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73세이신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손주 돌보기가 힘드셨어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셨죠. 그런데 가장 속상했던 건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놀자고 할 때 할머니는 아파서 안 되라고 말해야 하는 거였대요. 5살, 7살 손주들 눈에서 실망하는 빛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식단을 바꾸신 과정을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한개월 차 변화. 매일 아침 황태국을 끓여 건더기까지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비린내가 난다며 싫어하시더니 쌀뜨물에 불려서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린 후부터는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 병원에 오셨을 때 선생님, 무릎이 조금 덜 아픈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걸음걸이도 전보다 안정적이었어요. 2개월 차 변화. 두부 반찬을 하나씩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엔 두부찜, 저녁엔 두부조림을 드시고요. 병아리콩도 밥에 넣어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2개월 후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계단을 손잡이 없이도 오르셨어요. 본인도 깜짝 놀라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차 변화. 들깨가루와 시금치, 버섯 반찬까지 완전히 정착시키셨어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60질 넘게 됐고요. 그런데 3개월 후에 오신 날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시는데 아이들보다 더 신나게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등산을 다녀올 예정이에요. 73세의 등산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지금은 6개월이 지났는데 매주 등산을 다니시고 심지어 교회에서 어르신들 건강체조 지도까지 하고 계세요. 사례 2. 68세 김철수 씨. 오후 3시 졸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다. 두 번째는 68세 김철수 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계셨는데 가장 큰 고민이 오후 3시만 되면 쏟아지는 졸음이었어요. 점심만 먹으면 정신이 없어서 일이 안 돼요. 커피를 마셔도 소용없고 15분 정도 잠깐 자려고 해도 1시간은 자게 되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이분의 문제는 단순했어요. 아침을 거의 안 드시고 점심에 탄수화물만 잔뜩 드시는 식습관이었어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졸음이 쏟아진 거죠. 1개월 차 변화. 아침에 두부찜 한 모와 삶은 달걀 하나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점심엔 병아리콩을 넣은 현미밥을 드시고요. 신기하게 오후 졸음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전엔 3시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졌는데 이제는 4시 넘어서야 조금 피곤해져요. 2개월 차 변화. 황태국과 시금치, 버섯 반찬까지 추가하셨어요. 특히 점심 후 15분 산책을 시작하신 게 큰 도움이 됐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오후에 졸지 않으니까 일의 효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녁에도 피곤하지 않아서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어요. 3개월 차 변화. 지금은 오후 졸음이 거의 사라졌어요. 오히려 저녁 9시까지 활기차게 지내시다가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온다고 해요. 혈당이 안정되니까 하루 종일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65세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사례 3. 75세 이영희 씨. 소화불량 30년 만에 해결하다. 세 번째는 75세 이영희 씨 사례예요. 이분은 30년 넘게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어요.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은 아예 드실 수가 없었어요. 고기는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하루 종일 고생해요. 그래서 죽이나 미음만 드시다 보니까 자꾸 살이 빠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이분의 체중이 45kg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근육량도 심각하게 부족했고요. 1개월 차 변화. 소화가 잘 되는 두부와 달걀찜부터 시작했어요. 황태는 잘게 찢어서 죽처럼 끓여서 드시게 했고요. 신기하게 두부는 부담이 없어요. 달걀찜도 소화가 잘 되고요. 30년 만에 든든하게
먹는다는 기분을 느껴봐요. 2개월 차 변화 병아리콩을 갈아서 죽으로 만들어 드시기 시작했어요. 시금치도 잘게 다져서 죽에 넣어서 드시고요. 변비도 없어졌어요. 매일 편하게 화장실 가니까 속이 시원해요. 그리고 뭔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3개월 차 변화 체중이 48kg까지 늘어났어요. 살이 찐 게 아니라 근육이 생긴 거죠.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생겼다고 하세요. 이제는 일반 식사도 가능해요. 물론 조금씩 먹지만 소화가 잘 되니까 하루 3끼를 다 먹을 수 있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변화 과정의 과학적 설명.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한개월 단백질 부족. 해결 충분한 단백질 공급으로 근육 분해가 멈추고 서서히 근육 합성이 시작돼요. 기초 대사율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활력이 증가해요. 2단계 2개월 근육량 증가. 지속적인 단백질 섭취와 함께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 활동이 수월해져요. 3단계 3개월 전체적 건강 개선. 근육량 증가로 인한 기초 대사율 향상, 면역력 증가, 혈당 조절 능력 개선 등 전체적인 건강 지표가 좋아져요. 장기적 효과 6개월 이후 새로운 생활 습관이 완전히 정착되면서 노화 속도 자체가 느려져요. 실제로 1년 후 측정해보면 골밀도, 근육량, 기초 대사율 모든 지표가 5-10세 젊어진 수치를 보여요. 이 모든 사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특별한 운동을 하거나 비싼 보충제를 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먹던 음식을 조금만 바꾼 것뿐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시작하면 3개월 후 완전히 다른 자신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좋은 건 알겠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우리 같은 서민도 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지금부터 정확한 계산을 해드릴게요. 좋은 건 알겠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우리 같은 서민도 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지금부터 정확한 계산을 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히려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 vs 새로운 방식 비용 비교. 먼저 기존에 드시던 방식을 계산해 볼까요? 기존 방식 한 달 기준. 계란 30개 8,000원. 쇠고기 월 4회 200g씩 4만원. 돼지고기 월 4회 200g씩 24,000원. 닭고기 월 4회 300g씩 2만원. 총 92,000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만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했죠. 그래서 병원비가 추가로 나갔을 거예요. 새로운 방식 한 달 기준. 황태 500지 12,000원. 두부 30모 3만원. 하루 한모 병아리콩 1kg. 8,000원 3개월 사용량에 13들깨 500지 6,000원. 2개월 사용량에 12시금치, 버섯 등 15,000원. 총 71,000원 어떠세요? 한 달에 21,000원이나 절약되는 거예요. 연간으로 치면 252,000원이나 아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절약은 따로 있어요. 병원비 절약이에요.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감소증, 면역력 저하, 소화불량 등으로 병원에 가시는 빈도가 줄어들면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씩도 아낄 수 있어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박순덕 씨는 무릎 치료비로 한 달에 15만원씩 나갔는데 이제는 거의 안 가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 효율성 바쁜 현대인을 위한 간편 조리법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 절약 팁들이에요. 주말 배치 쿠킹법 일요일 오후 이 시간만 투자하세요. 황태 불리기, 병아리콩 삶기, 두부 여러가지 조리법으로 준비해서 소분 냉동하면 평일 아침에는 전자레인지 2분이면 완성이에요. 15분 완성 레시피들. 황태 계란국 5분 미리 불린 황태 달걀 두부찜 10분. 전자레인지 이용 병아리콩 볶음밥 15분 미리 삶은 콩 이용 들깨 시금치 5분.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영양 만점 도시락도 완성이에요. 기본밥에 미리 조리한 단백질 반찬 23가지, 보온병에 황태국 담아가기, 병아리콩은 샐러드나 간식으로 별도 포장하면 돼요. 구입처 및 보관법 꿀팁. 황태 구입. 꿀팁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30% 저렴해요. 온라인 도매로 10kg 이상 구입하면 kg당 15,000원이에요. 밀폐용기에 넣어 냉동실 보관하면 1년도 보관 가능해요. 두부 선택 기준 국산콩 표기. 확인 필수예요. 유통기한 3-4일. 남은 것 할인가에 구입 후 바로 조리해서 냉동하면 2주 보관 가능해요. 병아리콩 대량 구입법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20kg 포대 구입하면 kg당 6,000원이에요. 이웃과 공동 구매하면 10가족이 함께 사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고요. 삶은 후 소분 냉동하면 3개월 보관 가능해요. 들깨 신선도 체크 볶지 않은 생들깨 구입 후 직접 볶으세요. 볶기 전 상태로 냉동실 보관하고 일주일 분량씩만 볶아서 밀폐용기에 보관하면 돼요. 가족 단위 적용법 부부가 함께 하는 방법 역할 분담해 보세요. 한 명은 황태, 한 명은 두부 담당으로요. 매주 토요일 전통시장에서 함께 장보기. 오늘 단백질 챙겨 먹었어? 서로 확인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재미있어요. 손주들도 함께 참여. 삶은 병아리콩에 약간의 소금만 뿌려주면 손주들 건강한 간식이 돼요. 주말에 함께 황태국 끓이며 대화 시간 갖고 왜 이런 음식들이 좋은지 설명해주면 교육 효과도 있어요. 계절별 가격 변동 대응법. 봄 35월 시금치가 가장 저렴한 시기예요. 병아리콩 파종 시기라 작년 것 할인 판매해요. 여름 68월 두부가 상하기 쉬우니 조금씩 자주 구입하세요. 냉장고 정리해서 보관 공간 확보하고요. 가을 911월 햇병아리콩 출시로 가격 하락해요. 황태 제철이라 가장 맛있고 저렴해요. 겨울 122월 시금치값 상승하니 냉동 시금치 활용하세요. 두부 보관이 가장 용이한 계절이에요. 한 달 시뮬레이션 4인 가족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황태 월 1kg 사용. 구입비 24,000원. 하루 사용량 33찌 1인당 단백질 25지. 두부 월 60모 사용. 구입비 6만원. 하루 사용량 2모 1인당 단백질 20지. 병아리콩 3개월 2kg 사용. 구입비 16,000원. 3개월분 월 환산 5,300원. 1인당 단백질 15지. 들깨 2개월 1kg 사용. 구입비 12,000원. 2개월분 월 환산 6,000원. 1인당 단백질 8지. 총 월간 비용 95,300원. 4인 가족 1일 단백질 272지. 이걸 시중 단백질 보충제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유명 브랜드 단백질 보충제는 1지당 약 150원이에요. 4배 이상 비싼 거죠. 정말 부담스럽지 않죠? 오히려 건강도 챙기고 돈도 아끼는 일석이조예요. 특별히 비싼 재료 하나 없이 우리가 평소에 먹던 것들로 충분해요. 한 달 비용도 크게 늘지 않아요.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시금치, 버섯 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것들이잖아요. 오히려 외식이나 간식을 줄이게 되니까 전체 식비는 비슷하거나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죠? 당뇨가 있어도 괜찮나요? 소화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실천하려고 하면 여러 궁금증이 생기시죠? 40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 드릴게요. FAQ 1. 당뇨가 있어도 괜찮나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오히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더 좋아요. 단백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음식들은 모두 저당지수 식품이에요. 병아리콩의 당지수는 28, 두부는 15로 매우 낮아요.
실제로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당뇨 환자에게 체중 1kg당 1.2-1.5g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어요. 70kg 성인 기준으로 84-105g이니까 일반인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드셔야 해요. 당뇨 환자 맞춤 식단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두부찜에 시금치나물, 현미밥 반 공기, 점심에는 병아리콩 현미밥에 황태 미역국, 버섯볶음, 저녁에는 들깨, 시금치에 두부조림, 보리밥. 주의하실 점은 혈당 모니터링이에요. 새로운 식단 시작 후 2주 정도는 혈당을 자주 재보시고 담당이와 상의하세요. 대부분 혈당이 더 안정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FAQ: 이 소화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죠?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단계별 적응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12주에는 부드러운 단백질부터 시작하세요. 달걀찜, 순두부찌개, 황태를 아주 잘게 찢어서 죽으로 끓인 것, 병아리콩은 믹서에 갈아서 죽 형태로, 시금치는 데쳐서 아주 잘게 다진 것부터요. 2단계 34주에는 조금씩 질감 있는 것 추가해보세요. 부드러운 두부조림, 황태를 조금 큰 크기로 찢은 것, 버섯은 아주 얇게 썬 것으로요. 3단계 한개월 후에는 일반 형태로 적응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거예요. 한 입에 30번 이상 씹으시면 소화효소가 충분히 나와서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소화효소 도움 식품을 함께 드세요. 무, 양배추, 파파야 같은 것들이 단백질 소화를 도와줘요. 황태국에 물을 넣는 것도 이런 이유예요. FAQ: 3운동을 병행해야 하나요? 네, 운동을 함께 하시면 효과가 23배는 좋아져요. 하지만 거창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특히 식후 15분 산책이 정말 좋아요. 혈당도 조절되고 소화도 도와주고 무엇보다 근육이 단백질을 더 잘 흡수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10회씩 3세트. 두 번째, 벽 팔구 펴펴기 10회씩 3세트. 세 번째, 제자리 무릎 들기 20회씩 3세트. 이것만 해도 하루 15분이면 충분해요. 단백질 식사 후 2-3시간 뒤에 하시면 근육 합성 효과가 극대화돼요. FAQ: 사보충제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단백질 파우더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천연식품이 훨씬 우수해요. 보충제의 한계가 뭐냐면 단백질만 있고 다른 영양소는 부족해요. 인공 첨가물, 당분도 과다하고요. 소화 부담도 있어요. 특히 유청 단백질은요, 비용 부담도 일지당 150원이나 돼요. 반면 천연식품의 장점은 단백질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다 들어있어요. 소화 흡수율도 우수하고 포만감과 식사 만족도도 높고 경제적으로도 일지당 35원밖에 안 해요. 보충제는 응급 상황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식사를 꺼를 수밖에 없을 때나 여행 중에만 임시로 쓰시고 평상시에는 천연식품으로 충분해요. FAQ: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를 보나요? 시기별 변화 과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이면 소화 개선, 변비 해결되어 2주일이면 수면의 질 향상, 아침 기상이 개선되어 1개월이면 기력 증가, 피로감이 감소해요. 2개월이면 근육량 증가,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져요. 3개월이면 전체적인 활력 증가, 면역력이 강화되어 6개월이면 체성분이 완전 개선되고 건강검진 수치가 호전돼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3일 했다가 일주일 쉬고 이런 식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하루 한 끼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FAQ: 다른 약물과 상충되지 않나요? 대부분의 약물과는 문제 없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혈압약 복용 중이시면 황태국간을 싱겁게 하시고 나트륨을 주의하세요. 혈액순환 개선제 복용 중이시면 들깨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하루 1스푼 이내로요. 당뇨약 복용 중이시면 혈당 모니터링을 강화하시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단백질량 조절이 필요하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처방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식단 시작 전에 담당이와 상의하시기 바라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안전을 위해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운동과의 연계 시너지. 극대화 단백질 식단과 운동을 함께하면 113의 효과가 나와요. 운동 전 30분 전에는 병아리콩이나 바나나 같은 가벼운 탄수화물을 드시고요. 운동 후 30분 이내에는 두부나 달걀 등 단백질을 드세요. 잠자기 전에는 따뜻한 두유나 두부 한 조각을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이 극대화돼요. 수분 섭취의 중요성.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물을 더 많이 드셔야 해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질소 화합물이 생기는데 이걸 배출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권장 수분 섭취량은 체중 1kg당 35ml예요. 70kg 성인 기준으로 2.5L 정도예요. 마시는 방법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30분마다 한 모금씩 자주 드세요. 특히 단백질이 많은 식사 후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기 바라요. 계절별 조절법. 여름철에는 수분 증발이 많으니 물 섭취량을 20% 증가시키세요. 겨울철에는 실내가 건조하니 가습기와 함께 따뜻한 물을 드시고요. 환절기에는 면역력 강화를 위해 비타민C 함유 과일과 함께 섭취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아, 좋은 내용이었다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핵심 3가지 요약. 수많은 내용 중에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분할 섭취. 하루 3번, 끼니마다 20-30g씩 나누어서 드세요.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 오늘부터 당장 바꾸세요. 두 번째, 다양한 단백질원. 계란만, 고기만 드시지 마시고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시금치, 버섯을 골고루 활용하세요. 다양할수록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져요. 세 번째, 꾸준한 실천. 3일 했다가 일주일 쉬는 것보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꾸준함이 완벽함을 이깁니다. 오늘부터 실천 플랜. 내일부터 하지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첫 시작으로 냉장고에 두부 있으시죠? 두부조림이나 두부찜 하나만 만들어서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15g의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계란 하나에 의존하지 마시고 두부 반 모를 추가하거나 들깨가루를 나물에 뿌려서 드세요.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충분해요. 이번 주말에는 황태 500g, 병아리콩 1kg 사서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일요일 오후 이 시간만 투자하면 한 주간 든든해요. 2주 후 점검해 보세요.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 계단 오를 때의 수월함, 오후 피로감의 감소. 분명 변화가 있을 거예요. 1년 후 나의 모습 상상하기.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활기찬 일상. 아침에 눈 떠서 오늘도 힘내자 하며 일어나는 나. 계단을 2계단씩 올라가는 나.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놀자고 할 때 좋아 라고 대답하는 나. 건강한 몸. 병원 가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든 나. 건강검진에서 작년보다 좋아졌네요 라는 말을 듣는 나. 혈압약, 당뇨약 용량이 줄어들거나 아예 끊게 되는 나. 경제적 여유. 병원비로 나가던 월 10-20만 원이 절약되는 나.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족과 맛있는 식사도 하는 나. 자신감 회복.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나는 아직 건강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 가족들의 안심. 자식들이 부모님 건강 때문에 걱정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정말 건강하셔라고 자랑하는 모습. 이 모든 게 단순히 식단,
하나 바꾸는 것으로 가능해요.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치료 없이도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늦었다는 생각 버리세요. 70세든 80세든 늦지 않았어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나거든요. 실제로 90세에도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 버리세요. 매일 정확히 60질 맞춰 먹을 필요 없어요. 어제 부족했으면 오늘 조금 더 먹으면 되고, 오늘 많이 먹었으면 내일 조금 줄이면 돼요. 전체적인 평균이 중요해요. 혼자 하기 힘들다면 함께 하세요. 부부가 함께, 이웃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나누다 보면 더 쉽게 지속할 수 있어요. 최종 메시지. 67세인 제가 지금도 현역으로 환자를 볼 수 있는 이유, 여러분께 자신있게 이 방법을 권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매일 아침 황태국으로 시작해서 두부 반찬 챙겨 먹고 병아리콩 넣은 밥 먹고 들깨가루 뿌린 나물 먹어요. 40년 전 30대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에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하나만 바꿔보세요. 황태 한 줌, 두부 반모, 병아리콩 한 큰술. 그게 근육과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쉬운 실천일 수 있습니다.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다음 이야기 예고. 다음에는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도 효과가 없는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단백질 파우더 사서 드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들이에요. 그리고 혈관을 청소하는 음식, BS 막히게 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